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성실한 34살의 공무원이다. 아내 한심에는 31살 전업주부이다. 결혼 2년 차에 아이는 아직이다. 아내는 결혼 전까지 자기가 인디밴드의 광팬이었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다. 이미 옛날 이야기라고 전제를 깔면서 말이다. 결혼 전 몇 달 정도의 동거 기간과 결혼하고 1년 정도까지의 아내는 평범하고 정상적이었다. 집안일도 정성껏 했고 외출했다가 들어오는 시간도 상식 수준이었다. 하지만 1년 넘게 참고 자제했던 탓인지 그 반전으로 다시 덕질에 불이 붙자 걷잡을 수 없었다. 파트 근무를 말 한마디 없이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지만 집안일, 요리 같은 것엔 손도 대지 않았다. 급기야 한밤중이 돼서 귀가하는 날이 날로 늘어났다. 불만은 있었지만 아직 아이도 없고 나는 아내를 자유롭게 침범하지 말자는 주의였다. 더구나 아내의 인디밴드 덕질은 10대 시절부터 시작됐다는데 오랜 시간 동안 좋아했던 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싶진 않다. 그래서 가볍게 주의를 주는 정도에서 수위 조절을 했다. 당신 인생이니까 덕질을 하는 건 자유인데 하지만 생활이란 게 있으니까 주부로서 할 일은 했으면 좋겠어. 알겠어. 아내는 두말 없이 동의했다. 솔직히 대답만 저렇게 하는 게 아닐지 의심이 들었었지만 아내는 다시 집안일도 열심히 했다. 잘됐다. 역시 모든 대화가 중요해. 서로 속마음을 이야기하니까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오잖아. 나는 안심했다. 서로 대화하는 속에서 존중과 배려가 싹 트는 거다. 다시 한번 깨달았다. 오가는 대화 속에 꽃피는 신뢰. 회사에 있는데 아내한테서 메시지가 왔다. 무슨 바람이 불었지? 첫 줄을 보니 타락천사님이라고 호칭이 붙었었다. 이건 또 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어제 라이브 짱이었어. 그 다음 코스로 침대 위에서 직관 라이브는 더 환상이었고. 대량 난감. 뭔 소리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 다음 코스로 침대 위에서 직관 라이브는 어쩌고 하는 부분에 하트 마크가 폭발 중이었다. 직관적으로 이건 불륜이라고 감이 왔다. 불륜남에게 보낼 메시지가 잘못 왔구나. 추측컨대 불륜 상대는 인디밴드의 멤버가 분명했고 어제 오늘 만난 사이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 다음 문장을 읽어나갔다. 아내는 불륜남이 쓴 문장을 두고 폭풍 칭찬을 이어갔다. 불륜남은 음반 녹음도 잘 되어가는 중이야. 한심애가 받을 위자료로 다시 제기할 거야. 라며 격양되어 있었다. 뭐래니? 위자료라면 니들이 내는 게 정상이지. 메시지를 읽다 말고 나도 모르게 혼잣말하고 말았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타락천사 불륜남의 망상을 산산이 부숴주리라 결연히 다짐했다. 집으로 온 나는 아내의 기색을 살폈다. 아내는 메시지를 잘못 보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티나지 않게 아내의 핸드폰을 체크했다. 불륜남과 나눈 메시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이 정도면 한 개 정도 잘못 보내도 모를 만도 했다. 힘 안 들이고 불륜 증거를 대량으로 줍줍했다. 아내 모르게 내 폰에 소중하게 저장하는 데 성공. 특히 핵심 내용인 침대 위에서 직관 라이브로 보이는 빼박 오브 빼박 증거를 얻은 건 의미가 있었다. 비주얼 담당 멤버로 보이는 짙은 화장의 남자와 전라인 아내가 서로 부둥켜하는 사진이었다. 심지어 동영상까지 있었다. 증거를 확인하고 나니 이 여자에게 환멸이 느껴졌다. 궁금했던 불륜남이 소속된 밴드 이름도 알아냈다. 인터넷으로 검색 실시. 검색된 정보로 이 밴드의 멤버들은 모두 활동 예명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아내의 불륜남의 예명은 타락천사라고 소개되어 있었다. 그래서 아내는 놈을 타락천사님이라고 불렀던 거였다.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다. 흥신소를 찾아갔고 불륜남의 자세한 신상 정보를 입수했다. 불륜남은 내 예상보다 나이가 꽤 있었는데 29살이었다. 30이 눈앞인데도 조금 있으면 대박날 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고 한다. 자칭 미래의 대스타라고 하면서 술집에 외상을 긁고 다니는 터라 주변의 평판은 별로 좋지 않았다. 놈이 말하는 미래가 얼마나 뒤를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에서는 나이든 알바생일 뿐이었다. 주 수입원은 일주일에 2~3번 노래방에서 하는 알바가 전부.
실질적으로 부모님 집에 살면서 부모한테 손을 내미는 처지였다. 천사인지 아닌지는 둘째치고라도 타락한 건 분명한 사실로 보였다. 며칠 후 예상치 못했던 아내의 선제 공격. 나 당신하고 헤어지고 싶어. 헤어지다니 무슨 뜻이야? 일부러 모르는 척했지만 뻔히 속이 보였다. 드디어 불륜남의 두 번째 데뷔를 위해서 앨범 내주려고 위자료를 받아내겠다 이거군. 이혼하자는 뜻이지. 갑자기? 이유가 뭔데? 갑자기가 아니지. 우리 서로 안 맞은 지 꽤 된 거 몰라서 그래? 난 덕질에 빠져 사는 자유로운 영혼이고 당신은 현실밖에 모르는 답답한 공무원이고. 그게 뭐? 내가 공무원인 건 결혼 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잖아. 그리고 나한테 답답하다고 한 건 오늘이 처음 같은데? 하긴 내가 자칭 타락천사하고는 천지 차이긴 하지. 나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다. 밴드가 해산할 때 단골 멘트로 음악성의 차이가 어쩌고 저쩌고 뜬구름 잡는 소리 하던데 이혼 사유를 그런 걸 따라 말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어? 아내는 답답했는지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대답을 했다. 실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어. 우리는 천상계에서 부부였대. 에? 미처 예상치 못했던 반전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뭐? 뭐? 내 남친은 타락천사야. 그리고 나도, 남친도 전생의 천사였어. 우린 원래 부부였으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것 뿐이야. 나는 아내와 더 이상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런 이유라면 당신 남친이란 사람도 불러서 같이 얘기하자. 주말. 불륜남을 집으로 불러서 셋이서 얘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불륜남은 무슨 이유인지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나타났고 아내는 놈한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불륜남은 안주머니에서 CD를 꺼냈다. 명함 대신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건 불륜남이 과거에 발표한 첫 번째 CD인 것 같았다. 앨범 재킷에는 타락천사 분장을 한 불륜남의 모습이 박혀 있었다. 듣고 싶은 마음은 1도 없다. 됐습니다. CD값은 안 주셔도 돼요. 공짜여도 받고 싶지 않네요. 나는 당신의 노래도 음악 활동도 전혀 관심 없습니다. 아내가 불륜한 남자의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불쾌하니까요. 이걸 보면 아마 생각이 달라질걸요? 불륜남은 자신 있는 얼굴로 낙서처럼 보이는 걸 가리켰다. 제 사인 들어갔거든요. 내가 재기에 성공만 하면 이 CD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난리가 날 거예요. 필요 없어요. 불륜남은 갑자기 폼을 잡고 긴 앞머리를 빗어 올리며 멋쩍은 듯 말했다. 고집 있으시네. 본론인 위자료로 화제를 옮겼다. 위자료는 3천만 원이면 될까요? 내가 먼저 물었다. 역시 공무원다우시다. 저축도 꼬박꼬박 하셨을 테고 통도 크고 멋쟁이시네요. 역시 착각하고 있었다. 원래는 알아듣게 설명도 하고 위자료는 당신들이 내는 거라고 학습을 시킬 생각이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타락천사도 말한다고 알아들을 인간으론 보이지 않았다. 오늘은 일단 서로 얼굴만 본 걸로 하고 나중에 변호사 끼고 다시 얘기하기로 하죠. 그렇게 하시죠. 근데 제가 아티스트다 보니 녹음 일정도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되도록 서둘러 주세요. 불륜남은 마지막에 목소리에 힘을 주며 당부까지 했다. 아내의 시선은 여전히 놈에게 고정이었다. 며칠 후 변호사가 동석해서 우리 집에서 넷이서 다시 모였다. 변호사가 얘기를 시작했다. 그럼 위자료는 두 분이 각각 3천만 원씩에 합의하시는 거죠? 에? 아내와 불륜남은 동시에 반응을 보였다. 우리 둘한테 3천만 원씩 준다고? 합의 6천? 자기 진짜 통 크다. 역시 공무원이라 다르구나. 아내는 흥분했고 변호사는 목미하는 표정이었다. 내가 대답했다. 3천만 원을 나한테 주는 거야. 당신하고 당신 남친이. 그게 당연한 거고. 지난번하고 얘기가 틀리잖아. 그래, 이건 아니지. 나 새로 기계도 사고 스튜디오도 다 빌려놨는데 시간 끌지 말고 3천만 원 줘요. 장난칠 기분 아니에요. 내가 일해서 지저분한 사바세계랑 안 맞는다니까. 아내와 불륜남이 번갈아가며 입에 거품을 물었다. 변호사는 위자료는 본래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이 내는 거라고 조곤조곤 설명했다. 그런 이유로 여성이니까 위자료를 받는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허! 어이 상실! 나는 그런 얘기 생판 처음 듣는데? 방금까지 폼을 잡고 앉아있던 불륜남은 이미지고 뭐고 다 상실한 것 같았다. 말투도 상스럽게 변하고 동네 양아치나 다름없었다. 마침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슨 개소리야! 이 돈만 믿고 사채업자 돈까지 끌어다 썼는데 뭐가 어째? 난 혼자도 아니고 밴드 멤버도 나만 보고 있는데 이제 와서 나더러 녹음을 중단하라는 거야? 확실 닥치고 당장 3천만 원 내 눈앞에 대령시켜! 당장!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신이 번쩍 든 모양이었다. 놈에게 물었다. 한 방에 뜬다면서요. 그럼 뜨고 나서 CD 판매 수익금으로 빚짐이야 금세 갚겠죠. 불륜남은 도저히 듣고 있기가 힘들 정도의 욕설을 연속으로 내뱉었다. 하지만 아무리 난리를 쳐도 놈의 현실은 1도 달라질 요소가 없었다. 나는 이혼했다. 예정대로 두 사람에게 위자료도 청구했다. 아내는 재결합을 요구했지만 거절했다. 불륜남은 음반 발표도 무산되고 재기의 꿈도 사라졌다. 단순히 무산된 정도가 아니라 여자 관계가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그룹에서 추방됐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자칭 타락천사인 불륜남은 아직도 추락하는 중인 것 같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